네, 안녕하세요. 제9회 강원다운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조간일 창의경영연구소 대표님이십니다. 조간일 대표님은 농협중앙회에서 상무를 역임해 주셨고, 강원도에서 정무부시사,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사장, 한국강사협회 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여 권이 넘는 저서 활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발표도 해주시고 하는 이런 강사에 되게 유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들을 갖다 참 많이 만드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96년도에 처음 뵀었을 적에 다양한 무슨 재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 테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야, 인테크, 사람에 대한 테크가 없다. 그래서 인테크라는 말을 처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걸로 또 책도 쓰시고, 그 다음에 상표 등록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신 상표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강원다운 포럼에서는 정말 미래 강원도를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가을이 왔다고 하지만 아직 날도 더워서 이 결례를 무릅쓰고 저고리를 벗었고요. 여기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벗고 하겠습니다. 예, 우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석중 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연구원님들, 그리고 오늘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니까 자꾸만 떠오르는 게,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요. 이제 늙었다는 얘기죠.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요즘도 이제 가끔 쓰긴 합니다만은,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갔었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젊었을 때 나이 든 이후를 상상한 게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0대, 50대 때 60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70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100세 시대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상상하는데, 실제로 그 나이가 되면 전혀 상상했던 것하고 다르다는 사실이죠. 예컨대 100세 시대에 무슨 톰 피터스, 무슨 톰 피터스 이런 분들 무슨 90세 어디까지 이렇게 일하시고 강의했다고 해서, 저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9988 시대니까 적어도 90세 정도까지는 강의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65세가 되면서부터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이 속된 말로 풍구질을 해도 의욕이 떨어져 버려요. 그 의욕은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돼봐야 알아요. 거기다가 이게 자랑 삼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춘천 농과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여기 춘천에 있는 성수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좀 하고, 그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그리고 팔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고향에 와서 부지사하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또 연구위원 일도 하고, 또 강원대학교의 초빙교수도 하고, 석탄공사 사장도 하고, 18,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강사협회 회장도 하고, 저 자신으로서는 또 옆에서 볼 때 웬만한 사람들은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내가 무슨 것을 했느냐,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족적이 무엇이었는가가 항상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는 우리 착한 강원도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요즘 서울에서 보면은 너무나 웃기는 게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무슨 기업에서도 그렇고, 내 어느 회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요즘 아주 최첨단을 달리는 유명한
포털 관련 기업도 부장이 갑질을 하는 걸 보면요,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살이의 원리를 전혀 모른다 이거죠. 왜냐? 저는 젊었을 때 엄청나게 갑질을 했던 상사입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사귀는 사람들은 제가 상당히 부드러운 줄 알아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해서 상하 관계로 있던 사람은 욕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왜냐?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주 거의 폭군과 같이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인생의 큰 이 장거리 레이스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과 세상살이의 변화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 지금 컴퓨터 앞에서 보고 계시는, 컴퓨터에서 되게 보시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지금 각각 하시고 있는 일이 다 다르시겠지만 한 번쯤, 요번에 이제 추석도 오는데 연휴 동안에 곰곰이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미래로 가서 오늘을 볼 필요가 있어요. 미래로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한 70분 동안 그런 데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확 바꾼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이게요, 자영업자의 위치로 가보면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저보고 당신은 자영업자의 그 심리를 알 수 있냐? 저는 어느 정도 심리를 깨닫고 있어요. 왜냐? 코로나가 오면서 강사업계는 완전히 다 폭망했어요. 강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였다가 계속 취소돼요. 강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 날짜 되면은 그때쯤에는 뭐가 좀 3단계, 2단계로 해소될까 하고는 이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가는, 그리고는 그때 가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취소하는데, 저처럼 은퇴해가지고 가족이 딱 아내하고 2사람밖에 없고 자녀들이 다 커서 성장해서 오히려 막말로 자녀들 보고 야 용돈 좀 줘라 해도 줄 수 있는 형편이 된 사람은 괜찮은데, 지금 40, 50대에 자기 자녀들이 지금 한참 이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어느 정도 뭐랄까 좀 의시될 수 있는, 뭐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40, 50대 된 사람들이 강의가 없어져가지고, 또 연예인들 보세요. 그 삐까뻔쩍했던 연예인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지금 택배로 나서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 파스타집에서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폭망한 겸의 업종의 프리랜서지만 그래도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있는데, 딱 있는데 이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국민재난지원금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나 그거 보면서요, 정말 공무원들 웃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보시는 분 중에 절대로 곡해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나는 공무원으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을 절대로 비판적으로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요, 제가 한 구역에 만약에 서울의 구청장으로서 구를 담당하고 있다면 무조건 무슨 업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지하에 노래방은 하면 안 된다, 노래방은 전부 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점은 뭐 9시 이후로 하라, 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거는 물론 대통령 뭐 차원에서 하셔야 될 일일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대통령이 말이죠, 어떻게 세상 구석구석을 다 관장합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출근해가지고 적자를 감수하는데 그거 문을 닫으면은 대출금을 회수해 가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문을 닫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같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저라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춘천을 예를 들면은 춘천에 있는 모든 자영업의 이 업소를 전부 다 개별적으로 점검할 거예요.
그러면 노래방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에 있는 게 있을 거고 지상에 있는 게 있을 거고 환풍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있을 거고 식당도 다 저마다의 사정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나가가지고 탁자에다가 딱지를 붙여서 여기는 사람을 앉히지 않는 조건에서 이 집은 몇 시까지 해도 되겠구나. 이 업종은 이렇게 해서 핀셋으로 완전히 맞춤형 방역 대책을 내주고 사업을 하라 마라 해야지 국민들이 공감하지 일률적으로 노래방은 몇 건 하지 말라던가 음식점은 몇 시까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인상들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라면 그 정도의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자영업자들한테도 그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 나라가 이상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 저 어제도 전철 탔는데 전철에 말이죠. 출퇴근길에 어제 출퇴근길에 말이죠. 다른 데서 서울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갔다가 오는데 전철을 2번 갈아타고 말이죠. 서울에서만도 전철로 왕복으로 3시간이요. 빡빡하게 모인 데서 거기서 마스크인데 그거는 괜찮으면서 만약에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하는 업종인지 뭘 먹어야 되는 건지 마스크를 하고서는 가만히 있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달리해야 될 것이고 백화점 가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계속 항의하는 게 뭡니까? 백화점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못했다는 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애절한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자기의 역할을 다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입고 올까 하다가 또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안 입고 왔는데 저 요새 유튜브 방송하잖아요. 유튜브 방송하면은 수시로 이 티셔츠에 여기에 큰 닭이 그려 있는 티셔츠를 입고 합니다. 그 닭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제가 와콤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다 놓고 말이죠. 뭐 닭 이렇게 그리는 게 그냥 그리는 실력이 없으니까 좋은 멋있는 닭 밑바탕에다 깔고 말이죠. 대충 이게 선 딴 다음에 어설프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제가 사인을 딱 넣어갖고 말이죠. 여기다 딱 닭 그림을 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뭐라 하느냐. 내 고향이 강원도고 고향 춘천 아니면은 닭 아니냐. 그리고 춘천 사람이라서 내 닭을 이렇게 한다. 거기다가 말이야 손흥민 씨가 춘천 사람이라는데 말이죠. 손흥민 씨의 토트넘이 닭이잖아요. 그런데 전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래요. 아유 박사님 닭 그거 이게 해가지고 춘천 가서 사업하세요. 사업 아이템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닭을요, 이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갖고는 어디하고 거래 그걸 맺느냐? 춘천에 있는 닭갈비 업소하고 맺으면 되잖아요. 그 닭갈비 업소의 매장에다가 말이죠, 그 티셔츠를 모양별로 애들 거부터 다 깔아놓고 수익금의 반을 닭갈비 업소하고 같이 놀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닭갈비 업소에 외지 사람들이 왔다가 야 이게 정말 좋다. 더더구나 좋은 게 뭐냐? 닭의 꽃에 꽃말이듯이 닭의 동물엔 동물말이 있잖아요. 닭의 동물말이 최고예요. 신의 은총. 신의 은총으로 이 티셔츠를 입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더라. 저는 그런 전설적인 그런 것을 어디선가 해서 지금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그냥 여기 뭐죠? 케이블카라고 안 하고 레일 뭐라 그러죠? 케이블카라고 안 하더라고요. 관심이 없으시구만. 하여간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내 고향이 이제 시장님도 고생하시고 말이죠. 지사님이 애쓰셔가지고 여기도 이거 되고 레고랜드 되고 하면은 이게 참 멋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쯤 지나면은 춘천으로 지금 내려올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이제는 5년쯤 지나면은 강의는 그냥 가끔 만맛으로 하고 유튜브가 이제 엊그저께 20만 명 구독자를 돌파했으니까 이 유튜브 세계가요. 구독자 수가 하나의 권력이에요. 그 20만이 딱 넘으니까 여기저기서 샌드박스 이런 데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그게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요. 20만, 30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독특하면 굿즈까지 개발해서 팔아요. 상품. 그래서 내가 이 굿즈를 다 가지고 해가지고서는 사업을 해볼까 여러 가지 궁리가 많습니다. 나이 73살에 이 정도면 말이죠. 활력 있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20만 돌파하면서 제가 20만 기념으로 셔플 댄스를 보여줬는데 그 셔플 댄스를 배우려고 한 달간을 말이죠. 나중에 아주 이 삭신이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해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해서 되는 게. 그러니까 20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올 것이다. 한 달 내에 20만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사은 이 모습을 보일까 하다가 노후에 춤을 추면은 굉장히 몸에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좋다는 거예요. 특히 책을 읽어보니까 단순 반복하는 춤이 좋대요. 예를 들어서 여성하고 같이 추는 춤은 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무래도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여성하고 춤추고 혼자서 추면서 단독 반복되는 춤. 가장 좋은 게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이게 추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그래가지고 어떤 춤을 추면은 유행을 안 타고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강의 때도 써먹을 수 있을까? 이게 복합적인 생각을 해야죠. 강의 때 말이죠. 이 앞으로 나이는 점점 먹어서 74, 75 됐는데 강의하다가 사람들 잠잘 때 말이죠. 살살 셔플 댄스 쳐가면서 하면은 그것도 또 시간을 때우면 다 돈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독자가 한 15만 좀 넘었을 때 딱 보니까 우리나라 이 셔플 댄스를 잘 가르치는 신바 선생님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인데 구독자가 13만, 나보다 2만이 적더라고요.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권력 관계라 했잖아요. 내가 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저 춤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유튜브에 올려준다고 하니까 쾌히 승낙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요.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래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배웠어요. 1시간 반을. 와, 30분 만에 주저앉았어요. 체력이 바닥난 거예요. 앉아서 늘 컴퓨터만 하다가. 그래서 그 양반도 사실 좀 겁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쉬었다가 하고 또 나는 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막 이제 마스크가 막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러는데 그 다음에 그거 1시간 반 배워가지고 집에서 연습해도 안 되던 차에 마침 거기서 셔플 댄스 정규 과정을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젊은 사람이 요즘 같은 때 애써서 사는데 어떻게 공짜로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딱 배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20만 구독이 계획보다 빨리 오는 바람에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우리 동네 공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아내 앞에서 계속 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의 동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렸더니 어제 그 선생님이 우리 춤 강사들이 모인 데서 보고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아예 내친 김에 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는 공짜죠. 그죠? 예, 오시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된 춤을 춰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렇지만 만약에 더 숙달돼서 80대 때 기가 막히게 춘다면 그 자체가 강사로서의 건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과연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충격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역회전을 하고 나의 발전의 근본으로 삼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에만 잠깐 집중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것만 집중하시지 말고 이 팬데믹 상황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보세요. 팬데믹이 딱 와가지고 하니까 우선 기업에서 직장인을 갖다가 취업을 할 때에 신규 직원을 안 뽑잖아요. 경력직을 뽑아요 이제는. 왜냐 대학교 나와봤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SKY 대학을 나와도 문과를 나오면 코딩부터 다시 과외를 시켜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보면 경력직이 더 경쟁력이 더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이거는 어차피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 사람이 또 겁이 많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OECD 국가의 국민 중에서 최고로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보세요. 이 주사 안 맞는다고 뻗치고 말이 나가가지고 그 축구가 뭐 대단하다고 다 뭉쳤다가 말이 다 걸리고 이래도 나가잖아요. 한국 사람은 말이죠. 뭐 동네에 코로나 환자만 왔다고 해도 아예 엘리베이터를 안 탄다고. 원래 OECD 국가 중에서 겁이 제일 많은 국민인데 좋게 얘기하면 착해요. 말을 잘 듣는다고. 잘 듣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생각하면서 나의 발전이 어떤 모멘트로 삼을 것인지는 각자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강원연구원에서 많이 연구하실 텐데 저는 뭐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 강사로서 말이죠. 청중들한테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는데 그 텔레비전에 학자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는 이런 기분이 된다. 그래서 나보고 어째라고. 그거는 강원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이 골 때리게 다 연구하고 계실 거예요. 그 교수님들이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각자는 4차 산업혁명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혁명이라는 거죠.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하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요. 자, 이 사진 보자고요. 이것은 어떤 특정인 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하는 그 차원으로 올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직에 있다 보면은 참 이상한 일이 다 벌어져요. 여기서 어떤 누가 우산을 받치는 저 사람이 말이죠. 사방에 기자가 있는데 사진 찍힌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도 없고, 그러나 저 순간에는 본인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차관이가 하는 분도 말이죠. 야, 너 뒤에서 무릎 꿇고서는 우산 써라고 안 했을 거예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저게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나라의 이 권위적인 사회 풍토를 보여주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좋다 이거예요. 하여간. 그거는 뭐 변명의 시각에서 보면은 또 말이 되고 또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면 말이 되고.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 목소리 나오는 거 보면은 촬영하는 기자들이 말이죠. 좀 피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사진을 여기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저 사진 영원히 아마 인터넷에 떠돌 거예요. 저 사진 말이에요. 한번 그거 생각하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하신 분 말이에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도 떠들지도 몰라, 저거. 예? 그러니까 지금 SNS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서베일런트 네트워킹 소사이어티요. 감시망 사회. 그래서 악마의 덫에 걸려들면은 애누리 없다는 거죠. 그래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너무 겁이 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새는 어디 가서요 이렇게 전철을 타도요 괜히 제가 이 폼 잡고 타요. 왜냐 거기 탄 사람 중에 누가 유튜브를 봤을까봐. 제 유튜브 중에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게 최고로 많이 조회수가 올랐는데 450만이란 말이에요. 450만이면요 우리나라 국민 애 어른 할 것 없이 통 털어서 4,500만이라고 보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봤어요. 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도 한 번은 말이죠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우리 친구들을 꼭 어디로 가냐면 전철을 타면은 말이죠 그 경로석으로 간단 말이에요. 원래 경로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발상이라고 하는 게 묘해요. 저는 경로석에 안 가거든요. 안 가고는 늘 어디가 있냐 그냥 이쪽 일반석에 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일은 다 된 동생이 형님 그 경로석에 가서 거기 가서 앉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더니 형님이 만약에 일반석에 딱 앉아 있으면은 경로석 괜히 비워놓고 하나를 가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 피해가 되니까 경로석에 가서 앉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로석에 가서 이제 앉는데 우리 친구들 다 앉았는데 저는 지하철에서 잘 안 앉아요. 왜냐면 그 자체를 그냥 운동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도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있으니까 뭐 1시간을 가도 그냥 서서 가는데 그 앞에 가서 서서 있었어요. 근데 그 경로석에 세 자리인데 하나는 내 친구가 앉고 또 친구 2명이 여기서 같이 서 있었고 4명이죠. 그리고 그 옆에 여성 2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 눈총이 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슬쩍 보니까 눈초리를 또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50쯤 된 그런 대로 그냥 중년 아주 이쁘장한 친분인데 그래서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내릴 때서 딱 내리니까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너 자꾸만 보는데 너 유튜브 구독자 아니냐? 그러니까 요새는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험악해졌는지 전부 녹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도 말이죠. 안 된 말씀이지만 여기 있는 연구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지시를 내리셔야 되냐면 여기에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거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묘한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우리 이 연구원에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 없다? 아니에요. 저도요, 상당히 양심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건너는 목도 빨간불이 켜 있으면은 사람이 없어도 안 건너가는 사람이고요. 동네를 지나가다 풀 뽑는 노인네가 있으면은 멈춰가지고 콜라라도 잡수세요 하고 돈을 주고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주의자냐면, 이 보시는 분 중에 절대 종교적으로 나쁘게 저를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가서 헌금을 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주는 게 난 낫다는 이런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루는 춘천에 강의하러 왔다가 삼천리 저쪽에 뭐 있었죠?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했던데, 두산 리조트.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두산 리조트 옆에 있는 그 풀밭 운동장 거기서 그 호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의자를 뒤로 제쳐놓고 있었어요. 그 비가 팍 오는데 뒤로 제쳐놓고서 이렇게 있는데 어디선가 말이야 붕 하는 차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창문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 차가 그 SUV 차가 한 대가 이렇게 제 옆으로 쑥 가갖고는 절로 싹 가서 꽁지를 제 쪽을 향해 놓고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거기 와 있나? 그래서 다시 누웠어요. 한 10분쯤 가다가 또 붕 하고 뭐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저 조그만 차 있죠? 그거 뭐죠? 아반떼보다 더 작은 거. 하여간 그런 차가 빨간 차가 싹 오더니 그 옆에 탁 대더니 어떤 여성이 타사삭 내리더니 우산도 피지도 않고 그냥 후다닥 뛰더니 거기서 둘이서 붕 가는 거예요. 순간. 요거 불륜이다. 순간. 예, 그러면서 사람 심리가 묘하더라고요. 요 차 번호 한번 찍어. 이거 뭐. 저 그때, 인간의 심성에는 악한 것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 원장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이 막 속된 말로 막 주어졌어요. 그리고 험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는 말이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하는데 승진을 하는데 누락됐어요. 그때 그거를 강원연구원 사람은 안 쓰지만 다른도 연구원 사람은 씁니다. 그래서 요새는 항상 자기의 주변을 갖다가 잘 관리하면서 긴 이 생활을, 이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갑질,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 그림 여기 저 낙관 있잖아요. 제가 그린 거잖아요. 예? 그 그림도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하면서 저는 1인 기업이니까 이거 파워포인트 다 제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직접 그려가면서 이스라엘 장군 얘기가 뭐냐. 요새 보니까 말이죠. 군대에서 장군이 이렇게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도 성희롱을 합니까? 아니, 이 미투 한 지가 언젠데, 그리고 무슨 말이죠. 뭐 약을 갖다가 공짜로 타먹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군인데 이 장군이 누구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냥 사진만 이거 가져왔는데, 저는 이스라엘이 6.1 전쟁 할 때의 장면을 늘 생각해요. 6.1 전쟁을 할 때에 서방 기자가 이스라엘 진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장군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번병이 맥주하고 이렇게 안주 제대로 해가지고 딱 양주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말이죠. 오늘 사병들도 이렇게 먹는가? 그러니까 당번병이 말이죠. 오늘 사병들은 오늘은 맥주 한 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맥주 한 캔만 가져오게. 그때 그 서방 기자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으로서의 잘 사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한 번씩 쫙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면요, 고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흔히 뭐라는 걸 9988 하잖아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걸로 생각해요. 이 9988 구호가 나온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한 서너 달 있다가 나온 게 9988 234가 나왔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 뭐하냐? 231 앓고 사망하자. 이게 나온 거죠.
하여간 이게 계속 지나가대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나온 게 9988-231이죠. 99세 팔팔하게 살다가 죽긴 왜 죽냐? 2, 3일 앓고 벌떡 일어나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한 7년 전에 제가 만든 게 9988-7733-24천이요. 우리나라 이 버전에서 제일 긴 거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되 77 맞지 않게 삼삼하게 살다가 이틀만 앓고 사망한 다음에 천당 가자 이거죠. 그러다가 제가 3년 전에 제주도에서 강의하는데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그날 은퇴 전략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다가 9988로 얘기하게 돼 있었는데 야 이거 정말 99세까지 팔팔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걸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의 신라 호텔에서 만든 구호가 444444예요. 이게 아마 최고로 멋있는 버전일 거예요. 44 사는 데까지 사시되, 두 번째 44 사랑하며 사시고, 마지막 44 사람답게 사세요. 괜찮습니까? 예. 이게 왜냐 살아보니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제도 제 카톡에 저 춘천고등학교 동기가 돌아가셨어요. 제 춘천 고등학교 동기 480명 중에서 제가 지금 알기로 한 반 정도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99세, 88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죠 엄청났던 학자님들 중에 명강의로 또는 철학으로 말이죠 막 휘몰아쳤던 분들 중에도 요새 보면요 강의를 끝난 다음에 부축해야지 일어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나이는요 무서운 겁니다. 나이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제가 볼 때는 60 중반 정도까지 자기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후는 사는 데까지 사는 거예요. 네, 사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대화의 주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냐 할 거예요. 우리 요새 만나보면요 대화의 주류가 야 죽을 때 하룻밤에 딱 자는 듯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대화의 주류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상가집 가잖아요. 상가집 갔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한 70 중반인데 야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조금 이르긴 하지만 죽는 형태로는 최고다. 이따위 소리 해요. 무슨 99세 88 재지도 않는 소리를 해요. 99세 88한 사람 봤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인터뷰를 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사는 데까지 사시되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부하든 누구든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를 애절하게 사랑하면은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부하의 입장을 한번 저 친구가 왜 저럴까를 사랑하면은 그걸 느낍니다. 욕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차립니다. 어조가 다릅니다. 그 진짜로 배기 싫어서 욕을 하는 것하고 사랑해서 욕을 하는 것하고는 말투가 다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일을 사랑하면은 다르게 일하죠.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저는 정말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KBS에서 어떤 드라마를 하는데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게요. 이런 걸 자꾸만 만들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자꾸만 하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낚싯바늘이 저를 딱 껴요. 그 KBS 2 드라마에서 작가라는 분이 저를 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를 출연시키려고 하나? 그건 아니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하나 좀 선생님이 쓰신 것 중에 좀 저희들이 사용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로 오세요 해서 스타벅스에서 만났더니 요거를 건배 구호로 써도 되겠느냐 드라마에서. 저야 울고 싶을 때 뺨 맞는 격이죠.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가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자꾸만 좋은 일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그냥 훑어서 이게 슬쩍 지나갔는데 지금 그 영화가 뭔지 늘 갑갑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어린 여자애가, 꼬마가 이렇게 가는데 다쳤어요. 다치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아빠, 난 너무 불행해요. 요새 꼬마들 너무 똑똑하잖아요. 왜 불행하냐? 저는요, 선하게 착한 일만 했는데요.
왜 하느님은 저를 이렇게 다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에 그 아버지가 한 얘기가 제 가슴속에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참 명언, 그게 작가들이 참 말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명언이 뭐냐? 얘야,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행운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픈데요? 아니야. 하느님은 하느님의 방식으로 너에게 행운을 보낸단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방식은 내가 조금 착한 일 하면 금방 승진하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생각하면 직장 생활에서 승승장구 언제나 첫 케이스로 승진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후배들한테 그럽니다. 한 번만 승진 누락을 감수하면 인생이 해피하다고요. 그거 1등 하려고 얼마나 그냥 견마지로를 다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승진해서 누락됐다? 그 사무소장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되게 이래요. 승진해서 누락된 사람은 요번에 분명히 어떤 녀석은 가서 찾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말이요, 또 그것만 찾아내요. 원장하고 그 녀석하고 말이야, 학교가 옛날에 동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한 사무소를 책임지는 사람은요,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분발해서 해야죠. 제가 농협의 전산본부 사장을 할 때, IT 사장을 할 때 가서 보니까 웃기잖아요. 사무소장이 새로 오자마자 인사발령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안 해본 사람을 인사한다는 게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럼 전임자가 해놓은 대로 할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쭉 승진자 명단이 있는데 여성이 둘이 있는데 내가 볼 때 한 사람이 고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한 몇 년 신참이요. 근데 이 사람이 승진 대상에 딱 올라간 거예요. 농협은 전형적인 연공 서열제거든요. 아니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이 사람을 빼고 이 사람을 승진하느냐 했더니 지난번에 인사고과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봐도 좀 이 사람이 일을 좀 잘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일 잘하는 게 과연 이 몇 년을 커버할 정도로 과연 가능할까? 또 여직원 또 있는데 이 사람 한 번 누락되면 그 다음에도 또 누락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난 모르니까 당신네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니까 사인을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승리에서 떨어진 고참 여직원이 똑똑하고서는 내 비서가 그 직원이 면담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시라. 저희 거기 부임해서 간 지 며칠 안 됐는데 앉으세요. 전 뭐 원래 이 직원들한테도 꼭 존댓말 쓰는 스타일입니다. 앉으세요. 앉았더니 이 여직원이 항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셨겠습니까? 제가 변변치 못해서 이번에 누락돼서 너무 송구합니다. 저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승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스님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우면 되는 거죠. 저희 동네 가면은 개망초가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그 어떤 새끼가 말이야 개자를 붙여놨는지 모르겠어. 그 가보니까 하얀 꽃이 쫙 그렇게 펴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처음엔 나 그것도 몰라가지고 요새는 뭐야로 찍으면 또 금방 답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요새는 하여간 그런 걸 못 가르쳐 줘가지고 아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꽃인지도 모르는데 너무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탁 찍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개망초. 그래서 왜 이게 흐드러져서 흔하니까 개자를 붙였나 봐요. 장미가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이쁘더라고요. 그 개망초는 개망초대로 피면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게 좋다고 하는 전혀 정답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하셨던 분들의 지금의 처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요새는 대통령님께서 그랬죠. 장관이나 뭐 청문회에 뭐 하려고 하면 사람이 전부 거부한다는 거예요. 저 그 말씀을 듣고 저렇게 장관감을 찾지 못해서 애쓰다가 나한테까지 차례가 오면 어떡하나 아주 걱정을 많이. 요즘은 세상이 출세고 뭐고 말이야 망신 나가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림도 제가 그렸어요. 잘 그렸죠? 네. 예. 이게 바로 어느 병원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다가 앞에 걸어가고 있는 멋있는 노인인데 신사 노인이시더라고요. 이 기풍으로 봐서 옛날에 뭐 한 자리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뒤를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부하가 그 병원에 같이 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 막 뛰어와서 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어떻게 오늘 병원에 오셨습니까? 할 수도 있고 와서는 보고는 말이죠. 아이고 너도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남을 것인지를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였는데 요번에 카카오 김범수 씨가 이제 한국 최고의 부자잖아요. 요번에 자기 재산의 50% 몇 조던가요? 그걸 내놓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딱 결심하게 된 평소에 좋아하는 시가 저하고 같은 거더라고요. 여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 요 빨간 데죠. 여기 한번 같이들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거나 한계의 정원을 바꾸거나 사회 환경을 개선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떠나는 것. 자식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이 가지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공의 개념을 어디다 둘 것인지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성공이란 짐 콜린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이란 살아갈수록 배우자로부터 존경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비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CEO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 원장님 빼놓고요.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살았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고 떠나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저는 아내가 좀 많이 몸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춘천에 와가지고 강의 카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57권 쓰고 지금 요번 9월 달에 58번째가 나오는데 58번째로는 이제 그 후로는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제 출판사에서 또 요청 오고 하면은 그놈의 욕심 때문에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춘천으로 내려와서 강의 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 거동이 좀 불편해지면서 못 하고 있죠.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매일 밤에 아내의 다리를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매일 밤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아유 박사님 그럼 매일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마사지를 한다는 게 묘한 게 있어요. 마사지를 정성으로 하면요 기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저는 이 감정이입이 잘 되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좀 참아. 왜냐하면 그것도 10년 가까이 되니까 좀 참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감정이 그대로 나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됐냐 해서 쭉 해보니까 강의하면서 이제 집에서 말이죠.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일종의 코로나 블루가 온 거예요. 코로나 블루가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를 갖다가 간병 안으면서 옆에서 힘을 돋궈주는 사람이 아니라 끙끙 앓는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게 이입이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걸 안 탈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 거예요. 그 감정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그걸 방송에 한 적이 있는데 처남이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제가 늘 그런 줄 알고 매영 그 누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아. 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했던 간에 이제 노후에 아파하는 내 아내조차 한 사람 간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에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사람이라고는 살아보다가 아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잖아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집안에
좀 불행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젊은 날에 몰랐어요. 그래서 점점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면서 성공의 개념이 좁아지더라고요. 결국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아까 4 했잖아요.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인간애. 그런데 그 인간애를 아무리 부르짖지 못해요. 내 집안에 있는 지금 아픈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간병하지 못하고 투덜거린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자 집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와서 호소하는 사람의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자 잘 사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이 119 대원들 말이에요. 이게 119 홈페이지에 든 건데 부산에서 불 났을 때 말이죠. 거기 뛰어들어가 가지고 불 끄잖아요. 요번에 보세요. 그 용인인가 어디서 소방대장이 말이요. 팀장인가 대장 되시는 분이 결국은 부하들을 다 나가라고 해놓고 못 빠져나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119 대원들 그 차가 폭발될 것 같은데 그 뛰어들어가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불을 다 끄고 나서 이제 불길을 잡고 나서 온몸에 막 그 기름때에다가 이 대장이에요. 이분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허기진 것을 가지고 온 김치 라면에다가 이제 타서 먹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소방대에서 올렸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저 이걸 보고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혹시 이것을 본 그 아내가 우리 남편 너무 안 됐구나 할까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분이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이 대장님의 부인에게 드리는 글을 썼어요. 위대한 겁니다 말이야. 위대한 겁니다. 근데요, 얼마나 이 세상이 못된 놈이 많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우산 받친 거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 장면을 보고 부하는 어디다 두고 너만 라면을 처먹냐고 댓글을 다는 놈이 있어요. 그 인간의 질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해도 틀려버린 거죠. 이건 어느 날 제가 춘천 정무부지사 할 때 지방을 갔다가 돌고 돌아올 때 춘천에서 내려다 본 야경인데 요 야경은 그때 찍은 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춘천에 야경을 하고 옛날 제가 대룡산 원창고개에서 내려다본 춘천 야경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새벽 1시쯤인데 뭐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야말로 뭐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부지사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숙해서 술 먹고 또 제가 생긴 거하고 달리 이게 술이 받아요. 술이 받아가지고 요새는 이제 술을 이제 거의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그때는 뭐 술을 딱 먹고 뭐 딸랑딸랑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요새 그렇게 먹었으면 또 그것도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났을 거예요. 부지사가 말이 매일 술만 먹고 말이지 수행비서 말에 집에도 늦게 들어가게 한다고 또 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요순 시절이라. 근데 여기 딱 술에 쪄들어가지고서는 강릉에서 말이죠. 저녁 해서 술 먹고 뭐 또 오다가 또 사람 만나고 해갖고는 새벽 1시쯤에 원창고개를 딱 넘어오다가 되게 집 근처에 오면 잠이 깬다고요. 참 인간이란 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게 다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 내가 말이야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면서 이 술이 떡이 되면서 내 딴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기 있는 우리 시민들 중에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조관일 정무부지사가 일하러 다닐 것 이거 기억해 준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기억해 주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양심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내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자동차가 불난데 뛰어들어가고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의 농장주보다 더 많이 부상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누군가가 그 희생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가 나 때문에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봉사하고 역할을 잘할 것인지 항상 머리를 쓰고 이거는 서울에 있는 잠수교에 있는 올림픽대교 아니죠. 거기에 밑에가 잠수교죠. 거기에 다리인데 저 위에 물이 쫙 뿜어가치면서
분수가 돼 있잖아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7급 공무원인 서울시청의 7급 공무원이 출퇴근할 때 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여름에 말이죠. 이 밑으로 잠수교를 갈 때 야, 위에서 물이 쫙 내려오면 너무 멋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서는 그래 거기다가 노즐을 붙여서 하자 했는데 저는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긍정으로 봐준 사람이에요. 되게 이렇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정부에다도 몇 번 낸 적이 있어요. 내보면요. 빠꾸돼서 오는 게요. 아유, 가짜 나가지고. 제가 낸 아이디어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 저 팻말, 저 교통 도로 보면 이제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화살표가 쭉 돼 있는데 똑바로 돼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쭉 가다가 보면 갑자기 앞에다 놓고서는 거기서는 X를 딱 쳐놨어요. 사람 미친다고요. 또 하나는요.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어요. 그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어요. 아, 여기는 가면 안 되구나. 돌아서 한참 가다 보니까 아까 글로 가도 되는 걸 갖다 지랄하고 말이죠. 거기서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은 50m 전에 예고 표시를 먼저 하자 하고서는 제가 서울경찰청에다가 했더니 다 이래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를 땡이요. 제가 옛날에요. 저 10년 전에 석탄공사 사장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자고 할 때 행안부하고 어디다가 이제 두 군데다 세 군데다가 참 저도 할 일 없는 사람이요.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그거 얼마나 서류 만들기 귀찮아요. 해가지고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이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는데 저로 이게다 말이야. 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애 낳은 사람만 연장시키자. 애 낳은 사람만. 왜냐? 제 딸도 애를 안 낳고 결혼 안 했지만 적어도 이해해 줄 수는 있잖아요. 왜냐? 애를 낳은 사람은 저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거 힘들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구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건방진 얘기 같은데요. 그 당시 저 대통령이었으면요. 그거 했어요. 왜냐? 비상인 상황에서는 대책이 비상식적이어야 돼요. 요것저것 다 따지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저게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서 애 낳으면 돈 준다는 거. 애 낳고는 딴 데로 가잖아요. 난 그거를 아이디어라고 내놓은 지자체장들 정말 이거 저 방송 듣고 말이죠.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전 그 돌머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답답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애 낳으세요 하겠죠. 전 지금 애를 낳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안 합니다. 왜냐? 다음번에 어디서 제가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자체 공약에다가 누구한테 하나 주려고 그래요. 예. 어떻게 이 지역에 말이죠. 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제 며느리 보니까요. 지금 둘이서 아주 콩튀듯이 살아요. 둘 다 바쁘거든요. 아들은 저 현대자동차 다니고 저 며느리는 카카오 다녀요. 엄청 일 바쁩니다. 그 애 어떨 때 보면 저는 또 이 시아버지 치고는 또 대한민국에서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며느리가 막 아버님 어떻게 봐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새는 강의 없으니까 막 쩐살 같이 가고 콩튀듯 해요. 콩튀듯. 그거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국가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지금 애를 낳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애를 낳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 것도 말이죠. 어떤 제도를 정년을 연장할 때부터 그러면은 그걸 어떠냐? 법으로 저라면 법으로 정해서 민간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무조건 그 애를 낳은 사람은 정년 60을 무조건 채워야 된다 해줘봐요. 그러면 내가 저 민간 기업 가면 지금 45세 내지 50세부터 퇴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든 삼성이든 애만 예를 들어서 하나나 둘 이상 낳아놓은 사람은 삼성에 가서도 정년 60세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라. 그러면 말이죠. 민간 기업에서는 아이고 말이야 쓸데없는 인력을 쓴다? 아니에요. 그렇게 파격적인 제도를 안 하고 어떻게 인구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대로 가면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인구 절벽대가 팍팍팍 줄어요. 줄면은 어느 날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서 좋다. 우리 남북한 통일하는데 그냥 자유 투표하자. 그럼 투표수가 우리가 적게 나옵니다. 자유 투표하자. 투표수 적게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각자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죠. 어떻게 잘 사는가를 연구하자. 이건 뭐냐면 우리 아내가 신체 검사하는 그 표인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내 주치의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 해서 가봤어요. 갔는데 신체 검사 한 일주일 있다가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 위에 의사 선생님이 있고 요 밑에 아내와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A4 용지 한 장을 싹 내놓더니 글과 그림을 완전히 거꾸로 그리고 쓰는 거예요. 아주 달필로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이제 싹싹 거꾸로 딱 하더니 말이죠. 이 설명을 내가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 원무과장을 잘 알아서 아니 한 50대 초반 되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에요. 와, 나 지금까지 70년 넘게 살면서 글씨 거꾸로 쓰면서 설명한 사람 처음 봤다. 그랬더니 저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병원의 환자 수가 팍 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가평에서 찍은 건데 빈대떡 장사를 하지만 언젠가 가물었을 때 말이죠. 너무너무 가물으니까 제가 가평 거기 지나가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빈대떡이 공짜라고 걸어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걸 찍은 다음 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긴급히 이거를 갖다 너무 좋아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렸다가 페이스북에다 다시 뭐라 그랬느냐. 드디어 비가 왔는데 비 왔다고 제발 그 집에 공짜로 먹으러 가지 말고 요새로 얘기하면 돈줄 내줘야 된다 말. 그러니까 저는 뭐냐 장사를 하던 뭐 하던 간에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에서 멋지게 사실 때 그것의 합인 강원도와 우리 춘천 각 시군이 명품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서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하면서 찾아오고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심지어 주차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를 해도 여기는 주차장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20cm인가 더 벌려진 데죠. 그러니까 이게 좋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면 그 문 콕 쥐고 말이에요. 어디 갔더니 말이에요.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차를 갖다가 누가 먼저 댔냐면은 분명히 요 8766이 차를 먼저 댔단 말이에요. 그건 뭘 보면 아냐면 이 차가 먼저 됐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 놈은 나중에 되면서 지가 나올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제 저쪽에 제대로 된 차가 제 차인데 근데 욕을 하면서 저쪽으로 들어갔어요.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 주민들이 주차를 할 때도 다시 나왔다가 다시 보고 간격이 괜찮은지 내가 차라리 불편하면 했지 저 사람이 들어가고 나올 때 불편하면 요거를 봐주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거라는 거죠. 아까 그 꼬마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여 했을 때 아빠가 얘기한 대로 내가 주차하는 것 하나도 누가 보든 아니든 간에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신의 영역에서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 돼요? 예. 재미있어요? 예. 마스크를 쓰니까 눈은 안 감으시니까 졸지 않은 건 아는데 요새는 이제 차 바꿨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아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후회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후회 점검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훗날에서 오늘을 봐라 이거죠. 내가 지금부터 20년 더 살아가지고 70이 됐을 때 오늘을 바라보면 그때 무엇을 후회할까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인생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하고 있는 일에서 절대 건성으로 일하지 말고 이거는 제가 강의 때 많이 써먹는 거죠. 제주도에 있는 유원지입니다. 이왕이면은 이 돌고래상을 할 때 밑에다가 말뚝을 박지 말고 동그란 공을 해가지고 유원지 기분을 더 냈으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유심히 보자는 거죠. 이거 강원도 팔봉산이잖아요. 팔봉산에 있는 야외음악당, 제가 부지사 때 찍은 사진이에요. 팔봉산의 야외음악당을 봉우리 형태로 했으면 그 봉우리가 8개여야 될 것이고 7개로 했으면 여기에 그 전설이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7개였는데 그래서 우리 이곳을 7개로 했는데 옛날에 금강산에 홍수가 나면서 하나가 떠내려와서 붙었다는 설이 있다. 그래서 뜬금없이 7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냥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게 꼼꼼하게. 예.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원연구원에 있을 때 일본에 재래시장 가서 연구하고 왔잖아요. 그 재래시장 제가 흔히 얘기할 때마다 뭐냐,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연구하면 나와요. 연구하면 나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감동 깊었던 것은 재래시장이, 우리나라 재래시장은 천장이 무지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열 효율이 낮아요. 겨울에 춥고 말이죠. 뻥 뚫려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지식경제부가 부산 덱스코에서 재래시장 박람회 할 때예요. 제가 석탄공사 타당 끝난 다음에 그 당시의 장면이 얼마나 한이 됐으면은 지식경제부에서 강의해달라는데 제가 강사료 얼마 줄 거요? 그런데 하면 다 묻거든요. 근데 여기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갔어. 왜냐,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각 시군별로 한두 평짜리의 코너를 주고 거기다가 그 시군의 특산품을 갖다 놓고 재래시장 살리기 박람회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각 시군 특산품 판매 코너죠. 재래시장 박람회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제가 늘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2022년도 재래시장 박람회는 춘천의 중앙시장에서 한다든가 뭐 청주에 어디서 한다든가 시장 하나를 정해서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닭갈비 축제도 마찬가지죠. 이게 2년 전인가 닭갈비 축제잖아요. 이게 아주 이게 축제입니까? 이게 망제지. 예? 이게 무슨 닭갈비 축제가 돼요? 절대 저는 닭갈비 축제는 마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닭갈비 축제 했을 때, 닭갈비 축제 위원장을 했을 때 어디서 했습니까? 춘천에 있는 각 닭갈비 거리에서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거 인기 끌을까봐 말이죠. 뭐 시에서 방해하고 말이요. 아유, 나도 그냥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기 끌을까봐 아주 노골적으로 그 방해를 받았어요. 예. 그래갖고는 말이죠. 이게 지금도 전 그런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닭갈비 축제, 막국수 축제 이런 거 하려면은 그 닭갈비 거리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시설이 좋아지고 말이죠. 그리고 닭갈비 거리마다 특화해야 된다는 거죠. 요번에 시장님 보니까 커피 거리 해서 카페 거리 하시던데 제가 그래서 요전에 문자를 넣어드렸어요. 카페 거리가 춘천의 아이템으로 굉장히 좋다. 코반의 카페 거리 춘천, 난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하고 문자를 넣었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와서 제가 그 닭 그림이 있는 티셔츠를 시장님한테 하나 보내줬어요. 그 행사 때 입고 다니시라고. 입을지 안 입을지 모르는데 하여간 닭하고 카페 거리로 하면요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닭갈비도 거리의 개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닭갈비 거리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좋다고 안 봅니다. 자, 뭐 이건 이제 마무리하죠. 뭐.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각자 하고 계시는 일이 다 다르고 또 지금 연배도 다 다르시고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늘 궁금하시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게 어떤 철학적인 말씀보다는 각각 하시는 일에서 미래를 조망하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몫을 다하는 것이요 진정한 성공인가를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김혜자 씨가 백상예술대상을 타시면서 연세가 78인가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때문에 정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것을 적어가지고 나와서 아유 내가 왜 이러나 자꾸 종일 떨어뜨리셔요. 늙어보니까요, 밥 먹다가 막 자꾸 떨어뜨리는 거 이해가 가요. 이게 이상하게 입술이 뭐가 작동을 안 하는지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늙어보면요, 앞에 걸어가시는데 우리 동네 어떤 분이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만약에 길을 잘 안 피하고 찔찔찔 하시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좀 옆에서 피해서 가시지 요새는 안 그래요. 왜냐? 그 모습이 제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름다운 김혜자 선생님이 그 종이를 떨어뜨리면서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읽으신 그 문구가 뭐냐? 마지막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제대로 눈이 부시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게 제 서재예요. 스마트폰 하나에 산발이 15,000원짜리 가지고 총 비용 39,000원 들여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죠. 3년 2개월 전입니다. 그 처음에 할 때 뭐 아무도 들어와 보지 않아요. 참 세상 인심이 뭐한지 구독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거 돈 낸다는데 사람 참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처음에 구독하는 게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설득해 들어갔죠. 지금은 이제 일반화됐는데 3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5개월 만에 250명 구독자가 늘었어요.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인데 안 눌러져요. 어디 가서 강의를 100명을 놓고 말이죠. 정말 휘몰아치듯이 해가지고 막 박수 갈채를 받고 말이죠. 심지어는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제 유튜브 구독 눌러주실 거죠? 그러면 예! 하고 나와서 점검해보면 5명 눌러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독해주세요 해서 구독하는 거는 그건 아무 약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5개월 동안을 끈질기게 하다가 관둬야 되겠구나. 왜냐 하루에 1명, 2명밖에 안 느는 거예요. 하루에 1명, 2명. 5명 늘었던 날, 오늘도 나올 때 그 얘기 했는데 5명 늘었던 날 아내하고 말이죠. 너무나 행복했어요. 야, 어젯밤에 5명 늘었어. 그래서 드디어 5개월쯤 됐을 때 안 하려고 했는데 문득 제가 남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책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잘 안 늘더라도 2년을 버텨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5개월쯤 있다가 안에서는 큰일 날 뻔했어요. 6개월째 드디어 빵 터지더니 하루에 600명, 심지어 하루에 1,600명이 늘어나는 날. 그러면서 어제도 300명, 그저께도 300명씩 늘어나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20만 구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이 없잖아요. 그냥 제가 넣은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나머지 연금은 미국 구글에서 달러로 나옵니다. 매월 22일 날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샌드박스 아까 얘기한 그런 데서 굿즈 뭐 이런 것도 하고 자기네들하고 그러니까 연예인 계약하듯이 계약하자고 그러고 제가 20만 될 때까지는 광고료를 안 받고 책을 좀 선전해 주세요 하면 그냥 해줬어요. 남들이 받으라고 해도 쪽팔린다. 근데 20만 때까지는 안 받는다. 근데 20만부터는 이제는 책 광고를 해달라면 적어도 100만 원씩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제 노후는 유튜브에서 남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언젠가는 이제 체력이 딸리면 그만두겠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를 가슴 설레이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젯밤에 구독자가 몇 명 늘었을까? 그리고 어디를 갈 때마다 늘 사진을 찍으면서 호기심차게 세상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73세 된 사람이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호기심차게 세상을 보면 그 이상의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는데 전부 다 자기 개발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어느 날의 방송의 썸네일입니다. 그게 소변대변이었죠. 우리나라의 사자성어가 별의별 사자성어가 다 있잖아요. 그 어떤 사자성어보다도 더 위대한 사자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소변대변. 소변을 보면 대변이 나온다가 아니라 소변, 작은 걸 변화시켜야 대변, 큰 것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여러분 주변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 중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혀 본의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고 보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늘 조관일 대표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조관일 대표님은 그렇게 표현 하나를 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배울까 늘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만의 뭔가를 사실 좀 만들어가는 그런 도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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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